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저희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앉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매 순간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가운데 낙심한 자,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메마른 자가 있거든 위로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오로지 주께 받은 은혜로 낙심 말고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저희도 주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몇 년 동안 그 선생님들,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오늘처럼 한 분 한 분이 진짜 장애인 선교의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특공대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저는 이런 데 가운데 앉아있으면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모두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눌 내용은 캠프 공과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눌 거고요. 다음에 또 공과활동이나 캠프 활동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위기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행동은 정말로 심각한 정도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공과활동 지도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오전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해보시고 오셨을 텐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이제 여름 캠프 주제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이 조금 힘든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이제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보면 꿈꾸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하루에 몇백 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이제 보고 키우고 부모님들 만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가 되게 심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의 꿈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저희도 말씀을 전하고 공과활동을 할 때 소화가 되지 않은 말씀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주셨어.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시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입 밖에 좀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꿈이 요셉에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같은 꿈을 꾸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는 그런데 내 삶은 이렇지 않는데 네 삶은 그렇지 않은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말씀 들었는데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가진 힘을 믿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저희가 한장훈에서 공과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박 2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1박 2일 동안 전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전달하셔도 되고, 이제 이거는 교회 내에서 각자적으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첫째 날 듣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둘째 날 연달아서 듣고 그러면 조금 우왕좌왕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말씀을 되게 잘게 쪼개서 먹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로 그 시간을 미리 가지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 알고 있는 걸 만났을 때 더 반갑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가 없는 아이들의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말씀의 그 정말 엑기스를 알던지 모르든지 꿈꾸는 사람이요,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그거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거를 알고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렇게 이제 말씀 주제를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들이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한테도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과와 2과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주씩 나눠가지고 하시고 공과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주일학교 그 캠프 때 직접 몰아가지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1과 2과 하루씩 나눠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거를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랑을 하고, 요셉이 뭐 형제들에게 말을 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고, 그래서 아버지가 크게 울고 끝나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주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6 스토리가 있는데 6 스토리를 다 전달하려면 직관적으로 스토리에 숨겨진 이야기를 깨닫기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딱 그것만 원포인트로 할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꿈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매 순간 동행하셨다, 요거까지 하실 거면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스토리 라인을 다 붙잡아서 할 건지 원포인트로 잡아서 그것만 우리는 그냥 아주 딱 까먹지 않게 반복적으로 할 건지, 그거를 먼저 정하셔가지고 이 활동을 전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공과 활동에 있는 책에 있는 스토리는 형들이 시기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다음에 노예로 팔고, 그래서 아버지가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끝나서, 스토리만 들으면 이제 그 해석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꿈을 주고 박해를 하셨네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그 모든 기간 동안에 함께 하셨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공과 활동에서는 포인트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공과 활동은 여기 손바닥하고 주사위를 만드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리가 된 요셉도 있고 감옥에 갇힌 요셉도 있고 꼼쟁이 요셉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주사위를 만든 다음에 손바닥을 만들어서 이렇게 던지면서 뭐가 나오던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여기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공과 저희 동영상 이제 금세 보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포인트가 있지만, 이제 여기 첫째 날 공과 포인트 이거 말고 또 다른 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날에 우리가 뭐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요셉도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꿈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적으로 조금 해석해서 전달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이렇게까지 이제 설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다루실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반복적으로 조금 활동을 진행해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공과 패키지를 보시면 이렇게 주사위 만드는 거하고 손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몇 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공과 활동을 할 때 이 주사위가 칼선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가위로 다 오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리다 보면 제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가위질하고 색칠하기를 시켰을 때 문제 행동이 되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소근육 활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혐오 과제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색칠하기랑 오리기 미술 활동만 시키면 항상 조금 거부 반응이 일어났었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과 활동은 우리가 미술 활동을 얼마나 아름답고 꼼꼼하게 하느냐가 아니라 만들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자꾸 미술 활동할 때 조금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면 미리 잘라서 그냥 딱 요 상태로 준비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요 활동 해보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로 붙이면 많이들 해보셨지만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그냥 꼼꼼하게 붙이셔도 되고 이게 그냥 요셉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의 삶으로 좀 적용해보고 싶다 그러면 친구의 사진을 여기에다가 다양한 장면의 사진을 붙여서 활용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배드리고 있는 민영이, 뭐 학교 가는 민영이, 뭐 땡깡 부리고 있는 민영이, 다음에 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진, 뭐 이렇게 조금 아니면 선생님들이 뭐 여태까지 찍은 다양한 사진을 모아서 딱 던져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민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그쵸? 딱 던지고, 잠자고 있는 민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 뭐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게 손바닥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던지고, 선생님이 딱 읽어주는 거죠. 감옥에 갇힌 요셉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거를 이제 입에 붙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진 붙이고 아니면은 뭐 다양한 장면의 사진을 조금 마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친구 6명 사진 붙여가지고 누구 나오나 보자. 뭐 하준이 나왔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공감 활동을 진행하셔야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친구들 얼굴 다양하게 붙여서 하셔도 되고 한 친구로 할 거다 그러면은 다양한 장면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요셉 이야기를 머릿속에 확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던지고 바닥에 떨어졌네?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한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셔가지고 활동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공과 활동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활동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에 맞춰서 어떻게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서 진행할 건지는 선생님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고 너에게도 꿈을 주셔.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눔이 되는 친구라면은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자녀로 삼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러면 이 친구들의 반응은 저도요. 이렇게 많이, 그죠? 똑같은 조금 비슷하게 반응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대답을 빨리빨리 못한다 그러면 이런 꿈도 있고 이런 꿈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먼저 모델링을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과 공감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감옥에 갇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고 공과 활동은 이렇게 팔찌도 있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총리 모자를 만드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런 공과 활동에 굉장히 심드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딱 만드니까 나도 너무 쓰고 싶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거 만드는 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공과 패키지에 있고 이렇게 머리에 써서 뭐 요셉 총리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뭐 이런 거 외쳐가지고 외치는 활동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안에 붙이고 꾸미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장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는 강습회 할 때 여기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가위질하고 붙이고 막 이렇게 같이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 세련된 동영상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아마 그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이 모자에는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뜯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딱 뜯고 다음에 제가 직접 만들어 보니까 이게 약간 뒤에 양면 테이프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했을 때 짜증이 날 수 있는 포인트는 뒤에 스티커를 못 뜯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절반 정도 미리 뜯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뜯어서 전달해 주면서 여기 붙여봐, 네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 이렇게 해서 꾸미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고 2주 전에 대전에서 강의할 때 저희 아들이 자기가 꼭 써보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거를 쓰고 뭐라고 하냐면 이집트 백성들을 더 괴롭혀라 이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성경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바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바로가 아니야, 이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그랬더니 알았어, 다시 해볼게, 뭐 진흙도 주지 말아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이고 알 거 다 아는데도 이게 이제 저희가 많이 접한 성경 그림이 약간 바로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도 분명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셨네. 세상에 총리가 된 요셉은 이런 모자를 썼겠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꿈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구나. 만들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만들고 이제 만들고 사진 찰칵하고 끝나지 말고 쓰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 다 같이 이렇게 크게 외치시면서 메시지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과 포인트는 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승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전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스토리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 요렇게 그 스토리대로만 끝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팔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만일에 이 주일학 여름 캠프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여름 캠프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보석으로 이제 팔찌를 꾸며도 되지만 저는 조금 이 팔찌를 복음 팔찌처럼 해서 이제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팔찌에 뭐 초록색, 초록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별로 붙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살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그 성경 이야기로 팔찌로 이렇게 구성해서 하셔도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도 잘 전하고 만일에 시간이 돼서 복음을 이제 엑기스를 또 전하고 싶다 그러면 요런 팔찌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팔찌도 꾸미고 모자도 꾸미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모자 꾸미고 팔찌는 이제 복음을 이제 다시 짧게 소개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기행동 공과는 이거 말고도
제가 또 소개해달라는 본가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은 요셉의 빙고가 있어요. 여기 뒤에. 그래서 빙고를 제가 가르치는 센터에서 빙고 활동을 이제 많이 해보는데 했을 때 빙고의 그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4개가 다 채워지면 줄치고 이게 뭐 3줄 되면은 빙고가 되는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려면은 한 5, 6세 정도의 인지 수준이 돼야지 이 빙고 게임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꼭 이제 빙고 게임으로 갈 수 있으면 빙고 게임으로 가셔도 되고 저는 여기 이 빙고 스티커에 있는 것들이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는 스티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옷을 이제 하나씩 붙여가면서 스토리를 다시 전개하셔도 저는 굉장히 이 요약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보시면은 처음부터 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하나씩 보여주면서 붙이면서 선생님이 짧게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제목은 요셉 옷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친구였어. 그리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했었어. 요셉이 꿈을 꾸게 됐는데 여기 요셉 이 사진이 있거든요.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하나씩 붙이면서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도 꾸고 곡식단 붙이면서 곡식단이 절하는 꿈도 꿨어. 그런데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구덩이에 그냥 넣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그림을 봐가면서 스토리를 다시 간략하게 전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의 그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요셉 옷 찾아봐, 요셉 찾아봐, 노예 파라오 왕 빙고 막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붙이고 동그라미 치고 선으로 빙고 하고 옆으로 하고 슉 뭐 이렇게 그냥 활동을 비슷하게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담당하는 친구는 빙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직접 이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 글씨로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요거 빙고 게임을 할 수 있으면은 빙고 게임도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빙고 게임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이런 뒤에 있는 질문을 보고 글자를 채우는 활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오히려 선생님들이 빙고 게임에 있는 그림,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다시 짧게 전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화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뭐 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글씨도 많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림으로 그냥 딱 이야기를 전달해 보시면은 머리에 오히려 저는 쏙쏙 더 잘 들어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빙고 활동도 요런 식으로 해보시고 일과에도 보면은 요셉 옷 색칠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여기 색칠하기도 있고 뭐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쓰는 것도 있고 빙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내가 이걸 다 해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면 빨리 우리 다음 거 또 해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고 있는 친구랑 오늘은 이거 집중적으로 딱 2개 하면서 내가 메시지는 요거 전달해야겠다 하고 골라서 선택하세요. 그래서 다 하려다 보면은 이거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선생님이 막 나중에 써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활동의 목표는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요 활동 첫날에는 이거 나랑 이거 하고 메시지는 이거 둘째 날은 뭐 모자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이제 외치고 끝내는 활동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과 여기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정적인 활동이잖아요. 이제 제 강의 끝나고 나서는 액티비티로 이제 또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섞어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과 여기 책에 있는 공과 활동 소개는 여기에서 끝내고 위기행동 중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캠프 하면 굉장히 기대되고 설레이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같은 사람들은 여름 캠프 그러면 기대되고 설레고 얼마나 재밌을까도 있지만 나 집 떠나는 거 정말 불편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게 일과의 루틴이 다 깨지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캠프를 어디로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는 시간도 조금 바뀔 수 있고 있는 활동도 막 예전에는 색칠 하나 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뭔가를 더 만들래 이러니까 루틴이 어떻게든 깨지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에 약간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롭네, 오늘 뭔가 좀 재밌는 게 있으려나 하는 마음과 새롭네, 오늘 힘들 건가 이런 마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친구들에게 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를 하겠지만 막상 그 장소에 오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 뭐 덥고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오리라고 그러고 자꾸 막 따라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행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위기행동이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문제행동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단순한 지시불이행이나 전환 가능한 문제행동이 아니라 높은 강도의 자해는 자기를 때리거나 막 이렇게 머리를 박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타해 행동이 보이고 이성적 판단이나 타협이 불가능. 선생님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앉아 있어야지. 선생님 괜찮아. 앉아봐. 이렇게 해도 그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본인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도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땀 많이 흘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호흡도 굉장히 불규칙적이죠. 그래서 원래 하려던 활동을 뭐 이렇게 문제 행동 때문에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인 제한이 뭔가 조금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을 위기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일에 선생님들 머릿속에 어떡하지? 저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되나? 뭐 딴 데로 이동시켜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되게 위험한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위기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가 보이는 게 위기 행동인가? 이제 위기 행동의 판별 기준은 공격성이 있어야 돼요. 공격성이 있고 자해 행동이 있거나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물 파손, 방해 행동, 막 옷 벗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일 때를 위기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머릿속에 있을까? 내가 봤던 그 행동 아니면 우리 개똥이가 하는 그 행동 이렇게 그쵸? 머릿속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위험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를 위기 행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떡하죠? 혹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 교회가 있으신가요? 항상 보시면은 얌전하던 친구가 1년에 한 번 갑자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항상 위기 행동을 보이던 친구가 고만 때가 되면은 비슷한 행동으로 위기 행동, 폭발적인 위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내에서 의견이 반으로 나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위험하다. 무조건 다른 데로 이동시켜야 된다. 아니다. 얘가 그래도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게 같이 두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누가 이동할 것이냐? 이거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러면 위기 행동을 하는 친구가 교회에 있다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면 안 돼요.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 누가 이 학생을 어떻게 행동할 건지 미리 계획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어려운 행동을, 위기 행동을 다룰 때는 예방 전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치과 구강 검진,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 건강 검진 왜 해요?
지금 막 큰 병 빨리 발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행동의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예방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위기행동이 터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닥 계획에 따라서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죠. 위기행동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환경도 굉장히 조용하게 하고 학생에게 너무 많은 지시도 내리지 않고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행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위기행동이 일어난다면 단계의 차이가 있지만 위기행동은 특정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서 강렬하게 빵 터진 다음에 바로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가마솥 끓듯이 하다가 빵 터지고 그 다음에 그 원래대로 자리로 돌아오는데도 뭐 몇 시간이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행동의 특정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미리 예방할 것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기행동을 막을 수 있으면 막겠지만 터진다면 지금 이 친구의 위기행동이 몇 단계인지 보고 그 단계별로 이제 맞춰서 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모든 위기행동은 이 사이클로 끝나요. 이 사이클로 시작해서 이 사이클로 끝나요. 이게 한 번의 위기행동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을 시작하고 위기행동 시작하고 끝나는 단계고 저 위로 올라가면 이제 훨씬 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데 평온 단계는 너무 좋은 단계예요. 평온 단계. 지금 선생님들은 지금 약간 위기행동 전 단계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행동 전 단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단계거든요. 막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 막 이러신 분들은 아직 평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평온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이제 제가 각 단계별로 특징도 보여드릴 건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온 단계로 있다가 위기 전 단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갑자기가 아니고 위기 전 행동이 뭔가 보였을 텐데 이제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위기 폭발로 넘어가는 경우예요. 다음에 위기 행동이 딱 터졌다 그러면 터지고 나서 위기 후 점차적으로 평온 단계에 접어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빵 터지고 바로 자리로 와서 뭐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집에 가서도 위기 후 2단계가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문제 행동의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이거는 사람마다 위기 전이 짧고 위기 후가 짧고 뭐 이렇게 어느 게 길고 짧은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학생이 평온 단계에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금 기분도 좋은 것 같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벌떡 일어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앉아야지 하면 뭐 이렇게 잠깐 앉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평온 단계에서 도대체 어떤 조건들로 맞춰졌을 때 이 친구가 평온한 단계가 잘 유지되는지 그래서 그 조건들을 확인해서 평온 단계를 최대한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러면 각 단계별로 행동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온 단계의 행동 특징은 과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on 태스크, 오프 태스크라는 게 있는데 얘가 평온 단계인지 아닌지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예배 중에 보여야 되는 과제는 뭐예요?
행동은 뭐예요? 예배 그 목사님을 쳐다보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뭐 공과하라 그러면 읽지는 못해도 여기 붙여봐 그러면 약간 조금 지시도 따르고 해야 되는 과제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게 평온 단계에 보이는 행동이고요. 생각은 합리적이에요.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따가 하자. 화장실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게 납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합리적이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평온한 상태예요. 그리고 감정도 적합하죠. 왜?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는 적합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온 단계, 이 단계를 굉장히 잘 찾아서 유지를 오랫동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위기 전에는 온태스크, 과제 참여 행동을 조금 잘 못해요. 하다가 이제 얘가 갑자기 색연필 던지고 책도 막 갑자기 찢으려고 하고 요런 행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제와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고 생각도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하면은 그 말도 이제 선생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앉아있어. 저한테 소리 지르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곱게 말해도 곱게 듣지 못하고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이때까지도 약간 신체 반응은 정상적이고 감정도 막 크게 고조되지는 않아요. 위기로 넘어갔을 때는 행동이 위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거나 자해적이거나 너무 크게 지르거나 아니면 뭐 달려들려고 하거나 이런 거 생각도 비합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도 호흡도 보면 엄청 씩씩거려요.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감정도 이제 비적합적이죠. 그래서 신체적인 변화, 호흡, 맥박, 체온, 근긴장도, 각성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되는 게 위기 상황일 때의 특징이에요. 다음에 위기 행동이 끝났으면 재통합은 뭐냐면 원래 하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 돌아가기 전에 보이는 행동도 이제 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의 핵심도 과제 참여 행동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에 위기 행동을 자주 보이는 친구가 막 엄청 너무 소리 지르고 공격적이라서 선생님이 조금 저 구석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엄청 딜레마가 있어요. 이제 행동은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다시 와서 예배드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더 저기에서 시간을 줘야 될까? 여기에서 엄청 고민이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다시 과제로 들어오라는 말을 해야 될 때의 포인트가 있어요.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이 어떤 건지 이제 각 단계별로 살펴볼 때 말씀드릴게요. 이 재통합 단계가 끝나면 다시 평온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각 단계별 사용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온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예방 전략, 평온 단계가 유지되도록. 위기 전 단계는 보세요. 위기 전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냐면 완화 전략. 에스컬레이션은 뭐냐면 행동이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거나 엉덩이를 들썩 하기 시작하거나 이러면은 빨리 그 평온 단계로 내리는 전략을 사용하고요. 위기 완전히 터졌다 행동이.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은 평온 단계, 위기 전 단계, 위기 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위기 완전히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전략들은, 이 기술들은 14시간 이상 그 훈련에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충 배우면 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터졌을 때 양쪽에서 어른이 어떻게 잡고 안전하게 이동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제 만일에 이 위기 행동 터졌을 때 이동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교회에서 2명 을 선정해가지고 교육을 보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오늘은 제가 이 위기 행동일 때 이동하는 전략은 14시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3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전략은 과제 참여 행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하는 일에 참여하는 행동에 관심과 칭찬을 제공.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칭찬받을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과하게 칭찬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가방 놓고 의자에 딱 앉으면 우리 다 속으로 생각하죠. 오늘은 좋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너 오늘 너무 자리에 잘 앉았다. 예배 자세가 너무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야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펄떡펄떡 뛸 때만 오늘 왜 그래? 기분 나빠? 이러면은 이제 그 행동만 강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하는 과제를 할 때 관심과 칭찬을 제공하는 거고 안정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생물학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 루틴이나 휴식 시간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딱 들어올 때 부모님한테나 이제 미리 의사소통 되는 거죠. 어제 잠은 잘 잤나요? 뭐 밥은 잘 먹고 왔나요? 뭐 주중에 별일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그게 반드시 예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평온 단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최상의 예방 전략이에요. 그래서 선호 활동이 뭔지, 혐오 활동이 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찬양은 너무 잘 드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러면은 혐오 활동 조금 집중하는 거,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것들이 조금 힘든가? 그러면 이 설교 시간에 이 친구가 조금 뭔가를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음식이나 물, 배고프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행동이 과격하게 터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일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중재한 친구가 아침에 유치원에 가기 전에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밥을 먹이다가 계속 못 먹였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기 전까지 하루에 3시간씩 텐트럼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배고파서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배고파지면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 잠이나 어디가 아픈 데가 없는지.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예민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감기도 걸리고 장염도 걸리고 뭐 이렇게 요즘에 도는 그 전염병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걸려도 말을 잘 못하니까 아픈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픈 거는 사실은 간식을 주거나 먹이면 빨리 잦아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잠이에요. 이 친구들이 수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폐는 특히 불면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문제, 만일에 어젯밤에 잠을 충분히 못 잤다. 그럼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잠을 못 자긴 했는데 평상시보다 30분 좀 일찍 깼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전날 잠을 못 자면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루 종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 위기행동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조금 일찍 좀 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토요일이 되면 부모도 느슨하고 학생도 느슨해져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이렇게 하니까 주일 아침에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잠을 잘 자고 온 날과 잠을 좀 못 자고 온 날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기본적인 욕구가 맞지 않아서 위기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내가 그릉그릉해, 뭐 시동을 걸랑말랑 하고 있는데 어떤 행동이
강압적인 행동은 항상 위기 행동으로 가는 촉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원하지 않은 활동을 부정적인 방법이나 위협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강요하는 거. 내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 조금 불쾌해. 불쾌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달래려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이러면 너 좋아하는 거 안 줄 거야. 그죠? 너 그러면 간식 젤로 늦게 줄 거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이게 여기 딱 써 있어요. 강압은 위기 행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게 이제 우리는 저희가 강압하려고 일부러 강압한 건 아닌데 이런 말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폭탄을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잘하는 행동에 더 이때 오히려 이거 잘 앉아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오늘? 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이러면은 이제 기분이 나쁘다가 그런 말투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촉발제가 돼요. 이제 왜냐면 우리도 사람이니까 지난주에는 예배 잘 드려서 오늘도 잘 드리겠다고 한 거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아주 나의 머리채를 잡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면 사람이니까 이제 말투나 눈빛이나 터치에 조금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민한 친구들은 훨씬 더 이제 더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친구가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터질랑 말랑 할 때 이러는 거 아니야. 똑바로 앉아. 막 이렇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얼른 흐트러진 마음을 빨리 바로 잡아가지고 예배의 자세로 잡아주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이런 말투가 위기 행동으로 촉발시키는 이제 기폭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와 눈빛을 침착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시는 위기 행동 사이클에서 평온 단계, 위기 전 단계, 위기 행동 단계, 그리고 위기 행동이 끝나고 재통합 단계, 그리고 평온 단계. 이 중에서 조금 엄한 목소리로 호되게 아니면 너 이러면 이따가 선생님 뭐 안 줄 거야. 핸드폰 선생님은 뺏을 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단계. 이게 통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일 것 같아요? 평온, 위기 전, 위기. 여기 사이클에서 보면 우리가 그래도 먹힐 때가 있겠지. 그쵸? 이러면 선생님이 너 핸드폰 뺏을 거야. 이러면 선생님이 너 이제 뭐 카톡 답장 안 해줄 거야. 이러면 너 간식 늦게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통할 단계가 평온, 위기 전, 위기 후 평온 단계 중에서 어느 때 이 전략이 먹힐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협박하는 말투는 그 어디에도 효과를 보지 못해요. 얘가 잠깐 멈칫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게 쌓여서 이게 위기 행동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르고 협박하고 이런 거는 전혀 위기 행동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렁그렁하고 뭐 엉덩이 들썩들썩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목소리와 눈빛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나쁘구나. 그럼 앉아 있어. 이렇게. 그쵸? 그러면 나도 이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구나를 이제 서로 배우는 거죠. 나 기분 안 좋아서 한참 예민하고 있는데 저 항상 아들이랑 이렇게 해서 위기 행동으로 꼭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이제 눈물로 터지고 1시간 동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통제권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프태스크가 위기 전 행동에 바로 보이는 핵심 그 행동이에요. 오프태스크는 해야 하는 행동이나 활동을 멈추고 참여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과제에 혹은 해야 될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참여를 전혀 하지 않는 행동은 위기 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위기 전 행동은 애가 막 하다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때 일찍 중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르게 위기 행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평원 단계에서 예배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프태스크, 그러니까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아이고 죄송해요. 안 보여가지고. 네, 그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 오프태스크 행동을 보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원래 과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를 제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봐야지, 책 펴. 이런 식으로, 그쵸? 혹은 이 친구가 이걸 너무 싫어해. 그런데 계속 하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강압적이잖아요. 이때 잠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간단한 뭐 좋아하는 활동을 잠깐 허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칭찬만 좋아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강화 자극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하려던 과제에 선생님이 오늘은 좀 도와줄게 해서 조금 도와주셔도 돼요. 그리고 어쨌거나 적합한 행동에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거야. 책을 이 친구가 글씨는 쓰지 않아도 그래도 너 책 잘 피고 있다, 책 잘 보고 있네, 이거는 조금 어렵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가 싫지만 싫은 과제를 이 교사가 나한테 계속 강압적으로 시키는구나, 이런 느낌은 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보다는 목표와 강화 활동에 집중하기.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좋아하는 게 뭐 다른 게 있으면은 요거 잠깐 하고 우리 얼른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쉬운 행동으로 전환해서 지시를 따르도록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그 예배 시간이나 공과 활동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히 위기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얘가 갑자기 하던 걸 멈추고 뭐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겠다라고 딱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너 이거 하기 싫으면 우리 잠깐 뭐 요거 할까? 뭐 네가 좋아하는 요거 뭐 잠깐 맞출까? 이런 식으로 주의를 잠깐 다른 데로 돌렸다가 다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얘가 오늘은 이제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담당하신 선생님은 이제 또 시작할 수 있겠구나. 너무 무섭다. 요럴 때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얘가 뭐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잠깐 선생님이랑 산책하고 나올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꼭 위기 행동이 터지고 나서야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한 20분 앉아있으면 항상 일어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앉아있어 볼까? 싫으면 선생님이랑 잠깐 화장실 갔다 오자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주의가 조금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참여 행동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되는 과제, 얘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좋아하는 활동을 잠깐 허용하고 이제 물 마시고 들어올까?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예배 시간에 어딜 나가? 이 생각이 사실은 우리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잠깐 환기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해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를 식히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위기 행동이 터지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더 중요해요. 그래서 위기 전 2단계 이제 위험 행동은 전 단계 한번 볼게요. 네, 위기 전 2단계 위험 행동은 위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언어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꾸 언쟁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지난주에 왜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뜬금없이인데 아까 또 기분 나빴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머릿속에 이제 계속 이 언쟁을, 그 선생님이랑 같이 언쟁을 시작하려고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아니면은 소리가 조금 나기도 해요. 막 이런 소리. 그리고 과제를 자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과제나 수업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제스처에 크게 반응. 왜 그래, 앉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기 전 2단계예요. 위기로 넘어가기 직전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해보자 그래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강압은 안 되잖아요. 이러면 간식 없어, 이러면 뭐 공과 안 할 거야, 막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위기 전 2단계는 이제 자꾸 언쟁하려고 하고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고,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막 조금 그 제스처도 크게 반응하고 이러면 교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때 잡아야 되나, 달래야 되나, 협박해야 되나, 이럴 때는 기억하세요. 조용히 기다리는 게 가장 좋대요. 아무 말 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고, 친구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잠시 가라앉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기분 괜찮아졌구나, 그쵸? 이때 터치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민해졌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는 왜 그런지 알기는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왔어, 너무 잘 왔어, 너무 잘하네, 선생님이 너를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등도 쓰다듬고 손도 막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제 예민해졌을 때는 모든 신체 감각이 더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달래려고 등을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를 달래려고 하는 행동인지 공격하는 행동인지 판단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쵸? 기다린 다음에 이제 조금 숨소리도 조금 돌아오고 그랬으면은 바람직한 행동, 잘 참았어, 그쵸? 그죠? 이렇게 잘 참았어, 잘 앉아있어, 요런 식으로 하고, 이때도 계속 이거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정크 비헤이비어, 쓰레기 행동이라고, 이거는 미국 애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때 이제 위기 행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욕하고 큰 소리 지르고 째려보고 부적절한 행동, 머리 박기, 위협하기 행동, 이런 것들을 보일 때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눈 똑바로 안 떠! 저 맨날 저희 아들한테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위험한데 어떻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그런 게 아니라 문제 행동을 무시하고 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왜냐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긴장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다음에 이 친구가 좋아하는 뭔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뭔가를 여기 조금 가까운 데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을 때 너 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지금 기분 나쁘지? 요거 해. 요거. 요거 해봐. 켜줄까? 막 이러면은 기분이 나쁜데 이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이때는 저희가 이게 위기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가, 저는 이게 이제 위기행동중재 PCM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인데, 평상시에 좋아하던 거에 접근을 하냐 안 하느냐가 이 친구가 완전히 위기행동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얘가 텐트럼이나 위기행동이 빵 터졌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그 사랑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사탕 먹어, 사탕. 그러지 말고 사탕 먹어, 뭐 이러잖아요. 그때 이 위기행동 가라앉지 않았을 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핸드폰 줘도 안 보여요. 그때는 다른 애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화났으면은 진정할 거면은 게임 잠깐 하던지 이러면은 맘상에서 안 해. 그거는 마음이 아직 안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를 조금 근처에다가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풀렸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향해서 움직임을 시작해요. 근데 아직 마음이 안 풀렸으면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사람 근처로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과를 막 재밌게 하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그러는데 이미 맘상에서 저기에 있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언제? 그러지 말고 빨리 와! 이게 되냐 안 되냐. 말 안 해도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면 원래 있던 활동으로 돌아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그래? 일로 와. 데리고 오다 보면 어떡해요? 다시 뺨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면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평상시에 좋아하는
자극이나 음식이나 활동에 스스로 접근을 하냐 안 하느냐예요. 스스로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불이 꺼져가고 있었는데 다시 또 막 불이 막 붙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를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을 위기행동 너무 막 심하게 하면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왜 친구를 자꾸 그래? 막 이거 그거는 문제행동에 관심을 보이는 거잖아요. 무시, 거리를 조금 유지하고 다음에 뭐 친구도 맞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호 자극이나 활동을 좋아하는 보이는 쪽으로 관심을 둬서 이 친구가 막 올려다가 일로 갔어. 그러면 빨리 떨어진 거예요. 위기 후가. 그래서 뭐 위기 전으로 빨리 떨어진 건데 이게 있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위기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위기행동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위기행동 단계는 위기행동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양쪽에서 사람 그 위기행동을 보이는 친구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있을 경우에는 자해나 타해 행동을 보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보일 때 같이 있으면 이 친구가 너무 위험해요. 그쵸?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칠 수 있고 다른 교사나 다른 아이들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까이 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걸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걸어서 이동하기 전략은 만일에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위기행동 중재 전문가를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각 교회에서 이게 꼬박 이틀을 14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만 훈련 받으면 양쪽에서 잡고 이동을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훈련 받으면 써먹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위기행동 중재 전문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2명을 뽑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14시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면 2명 선출하셔갖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걷다 보면 안전한 방법으로 걷다 보면 이제 캄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이제 행동이 끝났어요. 끝나면 개인에게 익숙한 활동이나 과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조금 기분이 풀어져서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하던 거 할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할까? 뭐 빙고 게임 할까? 뭐 이런 거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위기 행동 직후에 애가 조금 차분해지면 너무 반가워. 공동체 전체가 드디어 네가 마음을 먹었구나. 이리 와 이리 와. 뭐 네가 먹는 킨더 조이 먹어. 아니면은 뭐 핸드폰 지금 봐도 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위기 행동 직후에 굉장히 선호하는 활동을 하면 이거 봐라. 내가 좀 난리 좀 피웠더니 막 다들 좋다고 난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행동 직후에 너무 좋아하는 칭찬이나 과도한 칭찬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자극을 막 이렇게 상 차려주듯이 이렇게 차려주시면 안 돼요.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저 그런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저도 막 텐트를 오래 부리고 나서 애가 이제 마음을 먹고 하고 오면은 막 너무 사실 이쁘거든요. 그렇지, 네가 원래 이랬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데 이때 잘 참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고 긴 위기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너무 선호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여기 써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텐트럼 후에 다시 진정한 것이 너무 좋아서 좋아하는 자극을 제공하면 긴 텐트럼을 다시 강화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그래야지? 이거 너무 수지 맞는 장사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또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기 행동 후 다시 과제로 돌아갈 때는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 활동이나 음식에 관심이 없어 보일 때는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얘를 다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예배실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뭐 말씀 끝나기 전에 얼른 데리고 들어가고 싶기는 하겠지만 좋아하는 활동이나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뭐 관심도 보여서 예배실로 들어가서 얘가 착석해서 하던 대로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옆으로 쭈삣쭈삣 와요. 자기 마음이 풀리면. 이제 다시 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위기 행동을 촉발한 사람과의 접촉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유독 위기 행동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몰래 때리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조합이 안 맞을 경우도 고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선생님이랑 뭐가 안 맞아서 항상 문제 행동이 격렬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교사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온 단계에서는 평온한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최대한 그 조합을 하는 거. 위기 전에 다른 행동을 시작한다 그러면 얼른 원래 하려던 행동에 집중하고 잘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주고 칭찬을 주는 게 이제 단계고, 이때 절대 아유 정신 차려 똑바로 봐 앞에 봐 어허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위기 행동으로 빵 터졌다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에 고민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의자 던지고 이러는 게 이 사람한테도 위해가 되고 위험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위험이 될 때는 일시적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기 행동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눈빛만으로 되게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소리, 다른 친구들 여기 보세요, 뭐 이런 말들, 왜 그래, 어머 쟤 어떡하니, 막 이런 말들이 다 자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후가 끝나고 평온 단계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위기가 완전히 끝났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자극이 옆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면 이제 위기 행동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조금 하기 쉬워하는 활동으로 얼른 이제 다시 과제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여름 캠프 하는 동안에는요, 지켜야 되는 규칙, 하루 일과를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언제 가요? 밥 언제 먹어요? 이거 언제 가요? 엄마 언제 와요? 이거 막 난리나 캠프 때, 그쵸? 이거를 막 불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인지 선생님이 미리 시간표 보고 설명해 주시고, 이제 자꾸 말을 안 듣거나 이제 이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막 이렇게 싸움을 걸거나 이런 그 위기 전 행동이 보일 때 강압적인 촉구, 제스처, 눈빛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위기 행동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요 행동은 어떤 단계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잠시 떨어져서 감정을 추스리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금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장현에서 문제행동 중재에 대해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래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행동과 관련하면 항상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행동의 ABC를 보셔야 돼요. 행동 직전에 얘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후에 선생님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보다 더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행복의 ABC를 보셔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떨 때 행복한지, 수면,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예배를 보고 끝나고 나서 뭘 하는 걸 이 친구가 가장 행복해 하는지. 왜 이 위기 행동의 예방은, 문제 행동의 예방은 행복한 상태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서는 위기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다른 건 몰라도 문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도 몰라. 하지만 네가 어떨 때 행복한지는 찾아줄게. 내가 많이 물어보고 많이 관찰해서 너의 행복의 ABC를 내가 조금 찾아보고 너의 행복한 시간을 길게 늘려주고 싶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얘발 또 문제 엉덩이 들썩들썩 이게 아니라 오늘은 왜 이렇게 잘하지? 어떤 조합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까? 이거에 조금 더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제 뭐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강압적으로 앉혀 있으려고 캠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는 그 친구를 잘 아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고 이 친구 많이 관찰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 그래서 이 캠프 시간에는 이 캠프 동안에 행복한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딴 데 보지 마 지금 말씀 들어야 돼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먼저 막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상태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너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들 위기행동 요럴 때는 이렇게 조금 준비할 수 있겠구나 하나 얻어가시고 다음에 내가 이제 6월 7월 올여름에는 너의 행복의 ABC를 반드시 찾으리라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밖에 나가 있을 건데 혹시 뭐 행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뒤쪽에서 따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